용감한 라이브의 뉴스 맛집 코너죠. 뉴쉐링 가이드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53일, 세보니까 네. 53일 만에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협상이 됐고 이제 각 상임위원별로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네요. 2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우선은 원구성 협상 후에 오전 오후 즈음에서 각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족해했는지 네. 결과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민을 한 끝에 어제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쟁점 상임위 중에 우리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 좀 맡고 그다음 또 현안위 부분은 저희가 또 맡아서 그런 경찰과 또 이 지하체 업무 또 선거관리 업무 이런 것에 대한 중립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낍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국회를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뤘습니다. 안행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두 개 다 요구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기로 했고 1년 후에는 다시 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이 갖고 가고 네. 과방위랑 행안위는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네. 이렇게 됐네요. 예, 보신 것처럼 53일 만에 이제 원구성에 합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애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예. 그 외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요. 나머지 11개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게 이제 과방위와 행안위였었는데요. 우선 과방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5월 29일까지 위원장을 맡고 네. 행안위가 그 다음에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5월 29일까지 맡고 그 이후에는 이제 1년씩 교대하기로 그렇게 방식을 정하게 됐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양보 없이 줄다리기 하기에는 지금 김용준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민생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예. 네. 근데 53일 동안 일을 하루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간 것 때문에 세비를 반납해라 이런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었기 그 사이에 때문에 해외 출장 갔다 오신 분들 많고요. 네, 뭐 외유를 또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예.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번에 협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체 의원의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2시에는 이제 상임위 배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예. 또 하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름을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로 변경을 하기로 했고요. 이름 바꿨네요. 네, 12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주당 6명 그리고 국민의힘 6명 이렇게 동수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서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3개의 특위들이 좀 움직이게 되는데 우선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권한 폐지, 그러니까 법사위의 권한을 좀 축소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는데 그거랑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논의하게 되는 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움직이게 되고요.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던 연금개혁과 관련돼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양쪽을 좀 나눠보면 조금씩은 가져간 게 있었어요. 아까 양쪽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명분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외교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라든지 예. 아니면 법사위, 기재위 그리고 운영위를 맡았기 때문에 여당의 경우는 명분을 좀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무위와 문체위 그리고 국토위와 산자위 예결특위 알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리를 좀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자왕 김재상님, 야당이 법사위를 포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스카이워드님, 월급도 반납해야 된다. 릴라디오프님, 일 네. 하루 하고 1,000만 원,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가 보구나. 라는 비판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욕먹고 있는 만큼 네. 할 일 많으니까요. 이제 뭐 또 이거 저거 내놔라 저거 싸움 할 거 없고 처리할 일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또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된 만큼 세금 네. 어떻게 국회 문턱을 또 통과할 건지 심사도 촘촘히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원구성 협의 오늘 된 걸 보고 다행이다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단하고 대통령이 소주 한잔 하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랬죠. 여러분들 뭐 헷갈리는 그 내용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결론은 세부담을 좀 전체적으로 완화하자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소득세, 크게 또 법인세, 그다음에 뭐 종부세나 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골자인데 전면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거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법인세 부분을 아주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침 출근길 발언 들어보고요. 앞으로 이 세제 개편안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좀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 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인세 좀 완화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거 부자 감세다. 네. 법안 심사, 세법 개정안 심사 때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법안을 개정하게 되면 예.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득세의 경우에는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예, 예. 이거를 통과시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데요. 지금 이제 일제히 언론에서 비판하는 건 서민들에게 소득세나 이런 것으로 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픽 같이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 우선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전체 세수 중에서 지금 6조 5천억 원이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예. 그러면 그 6조가 넘는 세액 감면 규모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느냐 하면 저기 있는 대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의 경우에는 4조 1천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는 중견기업 경우는 2조 4천억 원밖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설명한 건 뭐냐면 세금이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 돈이 예. 4조 1천억 원 세금 낼 돈이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하게 돼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하청업체들도 그 이득을 좀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면 낙수 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란 얘기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법인세는 적게 내지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기업들 중에 대기업,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집을 좀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네네.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부자들을 위한, 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 아니냐라는 네네. 볼멘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준 게 이번이 처음이냐? 그거 아니죠.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럼 대기업들이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그럼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시설을 더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늘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쯤에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지금. 네네네.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투자를 안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는 그런 이론은 있을지언정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이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게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근거로 잡았던 근거가 2008년에 나왔던 자료이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픽 다시 한번 보죠. 네. 일단 법인 규모별로 세액 감면 규모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대기업이 한 4조 정도 1,000억 좀 원. 아끼게 네. 되고 그만큼 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법인세 세율과 과표 구간도 25에서 22%로 최고 세율 인하 혹 조정이 있습니다. 네. 현행 과세 표준 구간도 일부 조정이 있고요. 4개에서 종부세- 3개로 줄고요. 예,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일단 다주택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과세 네. 없애고 세율도 좀 인하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부자 감세 아니냐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나나야님 대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일까요? 네. 주주들의 이익이죠라는 얘기하시면서 낙수 효과는 작동합니다. 네. 하시고 또 스포트라이트님 대우조선 걱정 얘기하시고 네. 전자왕 김재상님 명백한 부자 감세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다음 달 전당대회 8월 28일 앞두고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누가 당대표에 출마하는지 네. 다 나왔는데 어제 그 강병원 의원 마찬가지 그 당권 도전에 선언한 이재명 의원의 당권행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하자라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있나 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별론데 하는 분도 계시고 생각해볼게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 얘기를 강병원 의원이 어제 이제 SNS에 올리면서 단일화 얘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게 사실 뭐 모두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97그룹과 지금 이재명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시동을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는 대부분 다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8명의 주자 중에서 컷오프를 3명만 통과하게 되는데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있었던 단일화 논의를 보면 모두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만들려고 계속 협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협상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결정되고 나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 후보가 적합한지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견을 모이기에 시간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강박박이잖아요. 네. 97그룹의 경우에는 강병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인데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하려면 가치가 얼마나 같은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가치에 대해서 방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건지도 결정하지 않고 지금 성급하게 이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젠다를 좀 더 살펴볼 시간이다. 서로 나는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식이 나왔을 때 단일화 얘기를 해야지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면 사실 정책이라든지 정강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묻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서른 의원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 단일화 어차피 할 거고 네.
되게 수월하게 될 거예요. 컷오프 이후에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뭐 네.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의 예. 경우에는 어쨌든 컷오프를 3명만 통과하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통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네네. 2명인데 네. 그러면 지금 7명이서 단일화 논의를 하지 말고 그러면 2명이 정해지면 2명이서 단일화 논의를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 예. 그러면 1대1 구도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들어보면 일명 그쪽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단일화가 하는 게 후보만 한 사람을 정해진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단일화에 속하지 못한 사람, 뽑히지 못한 사람이 제가 만약 김용준 기자랑 단일화 한다면 제가 졌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김용준 기자를 밀어줘야 되는데 네. 팔짱만 끼고 있으면 단일화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밀어주실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밀어드릴게요. 어디서든 밀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예. 단일화 논의를 이번 주말부터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서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컷오프를 통과한 2명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방원님이 닉네임처럼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정치는 자고로 명분이 생명입니다. 그럼요. 예. 방심하십시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약간 난독증이 오는지 처음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맥락을 자꾸 놓쳤다가 다시 보다가 이랬는데 네. 지금 고민정 민주당 의원하고 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네. 그다음에 김현주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하고 세 분이서 뭐가 설전이 붙었는데 네. 시작은 사적 채용에 대한 고민정 의원의 1인 시위. 저희 네. 썸네일도 오늘 있고. 그래서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내가 이렇게 나섰다 하면서 사적 채용 비판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내가 방송 14년 차다. 이 얘기 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좀 난독증이 오는 거예요. 아,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말하자면 고민정 대변인이 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 하셨죠.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제 피켓에 있는 것처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누가 보면 고민정 의원께서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 본인의 대변인 되는 과정은 괜찮은 거냐? 공격 들어갔군요. 예, 네.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저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내기보다 사실 박민영 대변인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채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신저인 고민정 의원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고민정 의원이 나는 방송 14년 차의 인재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변인을 할 만한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는데 그 설명을 방송 14년 차의 인재다라고 하는 바람에 또 다른 논란을 부르게 된 건데요. 예. 김현주 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고민정 의원의 이 방송 경력 인재 영입 주장은 인구에 회자되기 딱 좋은 찰진 자기 인식이라는 점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면서 굳이 그렇게 치자면 나 자신도 서기 저게 제일 눈길이 갔어요. 서기 1989년 MBC 공채 출신이고 네. 이후에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으로 이제 영입이 될 때 영입이 아니죠. 사실 토론 배틀을 오디션에서 통해서 엄청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당 대변인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을 덧붙이겠다. 박민영 대변인도 공개 오디션 형식의 대변인 선발 기회를 통해서 등용됐기 때문에 네. 그의 당직에는 상대적으로 일종의 공적 권위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민정 의원이 주민대상 유료 특강에 시인인 남편을 강서로 기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런 예.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댓글 99%가 요청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된 것을 다소 궁색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김현주 전 대변인은 그때 그 MC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생길 때였어요. 예. 그래서 허수경 씨를 비롯해서 굉장히 방송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개 채용이 아니죠. 거기도 오디션 과정을 거쳐서 오래 방송 활동을 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오 기자도 김용준 기자랑 얘기했었잖아요. 네.
청와대 대변인이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전 정부에도 생각해 보면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부나 그 정당의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대변인했던 국회의원들은 물어보면 일일이 다 써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부 혹은 그 정당의 철학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은 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새롭게 생긴 문화이기 그랬었죠. 때문에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사적 채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적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논란이지 내가 방송을 몇 년 했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방송을 했느냐, 이건 아니지 않나 제 생각은. 복잡하네요. 이수님, 고민정 최고입니다라고 응원해주는 글도 있고, 네. 현영태님은 고민정 의원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양쪽의 의견 다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네. 아나운서셨구나라는 몰랐던 분도 계시고 하네요. 아,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서로 간의 사적 채용을 시작으로 갑자기 자격 논란, 자질 논란. 거기다가 네. 내가 더 고참인데 그럼 나는 왜 미쳤다고 괜히 예. 내가 오디션을 받겠느냐라고 또 반박하는 김현주 전 부대변인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용감한 라이브의 뉴스 맛집 뉴쉐링 가이드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고요. 네. 용감한 라이브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분과 전화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